많은 분들이 인터넷이나 주변인들의 조언을 통해 형사사건, 초범이면 대부분 벌금형이라는 말을 듣고 안심합니다. 그런데 최근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는 그 안심이 두려움으로 바뀌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김영명 씨 사례가 바로 그렇습니다. 2024년 8월 11일 대구 달서구의 한 식당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영명 씨는 만취 상태에서 테이블을 뒤엎고 소란을 일으켰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상황을 정리하려 했지만 영명 씨는 욕설을 퍼붓고 경찰관의 어깨를 수차례 밀치는 등 폭행하였고 결국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였습니다. 조사를 받고 귀가한 영명 씨는 친구에게 자신의 상황을 털어놓았고 친구는 초범이면 벌금 나오겠지 뭐 라며 영명 씨를 안심시켰습니다. 영명 씨는 이 정보만 믿고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건은 그대로 재판에 넘겨졌고 검찰은 뉘우치거나 반성의 기색이 없다며 영명 씨에게 집행유예를 구형했습니다. 그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체감하고 두려움을 느끼게 된 영명 씨는 뒤늦게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은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뒤 현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부터 짚었습니다. 바로 피해 경찰관과의 관계 회복 노력이 시도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변호사는 즉시 피해 경찰관이 소속되어 있는 경찰서에 협조 공문을 발송하고 피해 경찰관과 접촉하여 합의를 시도했습니다. 변호사는 대리인으로서 지속적으로 영명 씨의 반성의 진정성과 사정을 전달하며 설득을 이어갔고 결국 재판 전에 합의에 이르러 처벌 불원서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동시에 변호사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영명 씨가 지금껏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우발적 범행이라는 점, 그리고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재판부에 전달했고 주변인의 선처 탄원서 등 양형 자료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2025년 1월 28일 대구지방법원은 검사의 집행유예 구형을 뒤집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아무 대응 없이 재판에 임했다면 검찰의 구형이 확정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더 이상 술김에 벌어진 일로 가볍게 평가되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공권력 침해에 대한 처벌 기준이 점점 엄격해지고 있어 초범이라 하더라도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선고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초범이라는 이유로 안일하게 대응했다가 뒤늦게 상황을 수습하는 행동은 절대 금물입니다.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신속히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결국 처벌을 낮추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